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관리사 1차 과목 중에서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 시간이죠. 이 소방안전관리론은 이 우리가 관리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죠. 기본이 되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방안전관리론에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개념을 쌓은 다음에 관리사를 딴 다음에 점검을 하든 안전관리를 하든 그게 모두 다 안전관리의 개념인 거죠. 그 안전관리하는 사람의 마인드를 정립하는 그런 과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소방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과목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소방안전관리는 불만 끄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방이 중요하겠죠. 어떤 병을 잘 고치는 의사도 병이 발생하지 않게 그 예방을 가르쳐주는 의사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방도 마찬가지죠. 불 난 다음에 아무리 잘 꺼도 그것은 예방을 잘해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불이 나면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소방이 있겠죠. 그리고 소방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화재가 확산이 되는데 그 화재 확산되는 것을 어느 한정된 부분에 한정을 시키기 위한 것, 그것이 방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화. 가장 먼저 예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건지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연소의 3요소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연소의 3요소에는 가산점,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가연물은 어떤 것이 있어요? 고체 가연물도 있고 액체 가연물도 있고 기체 가연물도 이렇게 있겠죠. 그 가연물마다 그 화재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화재 특성을, 연소 특성을 알고 그 연소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화재 예방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에 연소 범위를 잘 알고 그 연소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뭐 불활성화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연물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화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점화원 관리죠. 점화원에는 뭐 진짜 나와 그냥 불꽃이죠. 불꽃, 성냥불꽃, 뭐 나이타 불꽃 이런 불꽃이 있겠고 또 충격 마찰에 의한 불꽃도 있겠고 정전기에 따른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런 점화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점화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예방을 잘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다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방 쪽에서 이 연소 부분이 여기 우리 안전관리론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부분하고 여기 연소에서 이제 연소 범위도 있고 뭐 연소 속도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가죠. 그리고 또 그 연소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화재로 진화가 되겠죠. 그 화재가 진화가 되면 그때 그 화재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뭐 이런 것들 화재의 분류를 알고 어떻게 끌 건지를 생각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예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 이거죠.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꺼야 되겠죠. 어떻게 꺼요? 이 소방은 연소의 3요소 중 하나를 끊어주면 그 소화가 되겠죠. 소방하는 방법, 이 소방에는 뭐 광해 소방이 있고 협의해 소방이 있는데 협의해 소방으로 따지면 불 끄는 방법만 얘기하는 게 협의해 소방이겠죠. 그 중에서 소화 설비나 소화 약재 같은 경우는 약재 화학에서 따로 공부할 거고요. 예, 소화 설비는 구조 원리에서 따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끄는 방법, 어떤 식으로 끌 것이냐. 가연물을 제거하면 제거 소화가 있겠고 그리고 산소를 제거하는 질식 소화가 있겠죠. 그리고 점화원을 제거하는 냉각 소화. 이러한 소화의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소화가
소방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또 피난도 해야 되겠죠. 그 피난 부분 뭐 방화하고 피난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피난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알아보고요. 피난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방화로 넘어가면 방화 부분. 방화에서는 일단 화재가 났는데 불을 끄지 못했어요. 끄지 못했으면 그 건축물 안에서 화재가 확산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건축물이 목조 건축물이냐 내화 구조 건축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목조 건축물의 화재 특성이 있고 내화 건축물의 화재 특성이 있겠죠. 그 특성을 알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될지 그 계획도 수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서는 뭐 프레시 오버는 언제 발생하고 뭐 백드래프트는 언제 발생하고 그리고 화재 가혹도는 뭐고 화재 강도는 뭐고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화 구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화재가 더 같은 공간에서 한 공간만 화재가 나서 그 화재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방화 구획이 있겠죠? 방화 구획을 해서 한 개 2층이라도 일정 부분에만 화재가 나고 그 화재가 다른 부분으로 더 넘어가지 못하게 딱 내화 구조로 막아버린 것이 방화 구획입니다. 그리고 그 방화 구획 관통부에는 방화문 같은 걸 설치하고요. 그리고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화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방화 구조를 하죠. 방화 구조. 방화 구조의 개념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목조 건축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 건축물에서 화재가 났으면 왼쪽 건축물로 복사열이나 대류열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화재가 전달이 될 텐데 그 전달돼도 불꽃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방화 구조죠. 방화 구조. 방화 구조는 그래가지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어디? 벽 또는 처마. 이런 부분을 방화 구조로 하는 겁니다. 방화 구조로 하고 얘도 면적이 넓으면 하는 것이 뭐예요? 방화벽을 설치하죠.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방화벽을 설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 구조를 그 목조 건축물이든지 그 내화 구조 건축물이든지 일정 부분에서 탈 수 있게 하고 불이 붙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예방, 소방, 방화의 개념에서 그런 화재 안전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 관리를 하는데 일단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화재 역학이라는 부분이 있죠. 화재 역학. 화재 역학은 뭐냐면 화재가 발생해서 연소 생성물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연소 생성물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열하고 연기가 있겠죠. 자, 연소 생성물. 열과 연기가 있는데 얘네가 이동하는 거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느냐 역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열이 전도되는 걸 막아야 되고 연기가 이동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 같은 경우에는 전도, 대류, 뭐 복사 대표적으로 이런 거 또는 저변 또 비화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전도가 되죠. 그 전도가 되지 않도록 옮겨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굴뚝 효과라든지 부력 또 뭐 팽창 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연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사망사고는 열에 의해서 타는 타서 죽는 소사보다 연기에 의해 가지고 질식하는 질식사가 약 80%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거의 타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일단 연기에 의해서 연기를 흡입하고 기절을 하거나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그때 타는 그런 걸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연기의 제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도 제원 설비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자, 이 분류가 되어 있는 다 분류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 분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런 안전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이 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은 다 과목당 다 25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 25문제를 1분 안에 한 문제씩, 한 문제에 1분씩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과목, 2교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목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교시에서 시간을 좀 아껴야 되는 겁니다. 한 문제에 1분씩 푸는 게 아니라 뭐 30초에도 풀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보는 순간에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가장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인 동시에 이 이해가 부족하면 이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하고 틀려가지고 문제가 약간씩 꽈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설명할 때 교재에 없는 부분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설명해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